노인들 막 일본이 개호 우리나라 같은 저렇게 일본이 노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년 있다가 혹시 일본 가보셔서 아시겠 일본 가봤어요. 노인들이 잘 보기 쉽지가 진짜 않아요. 노인들이 일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부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참 그쪽 남자들 잘 안 나와요. 너무 키가 그래서 외인이라 그러잖아. 자기를 그래서 외인. 더 열이 나고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36년 35년 톨 했다는 것이 고속도로 톨 지나가면 그 톨비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같으면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아까 워커스코프라는 데서 이제 그런 간병 이제 그 아유미라는 아까 아유미 센터가 간병하는 그룹인데 그 노인 요양보험 제도가 딱 생길 때 처음 생겨서 그 보험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 하는 이제 팀들인데 이제 전 오기 전에 저 영화를 또 봤는데요. 저 영화의 핵심 제가 볼 때는 이게 저기서 보여준 예는 그러니까 간병이 안에서 하나는 아동복지가 아동복지. 그 아동복지가 보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같으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거예요. 모델에서 건강한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까 그 워커스 컵이라는 것이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누가 뭐 고용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예를 들면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청소를 직영을 해요. 근데 도시에 가면 대부분 다 청소를 용역을 줍니다. 구마다 다 청소 용역을 주거든요. 그럼 청소 용역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우리가 하는 업자들이 이 청소하는 차도 사고 처음에 매덕이 들어요 돈이. 왜냐면 그런 걸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구에서 발주하는 청소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업자가 전체의 이익금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요. 그럼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적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부여목 이제 그러니까 고용과 노동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돈을 적게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당 같은데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봉투 있잖아요. 담아서 내야 되는데 따로 뒷돈을 받고 그 안 담고 자기들끼리 처리해주는 이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다면 그런 청소 용역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워크스코프처럼 우리끼리 아까 5만엔 같으면 우리나라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자기들 출제해서 우리가 청소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서 한 놈이 50%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균등하게 나누고 같이 일하는 방식들이 제가 볼 때는 저런 방식. 근데 오늘 본 것은 주로 복지 관련된 거라면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협동조 형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 약간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는 일본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좀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좀 제한도 많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의 그 일본 지역마다의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가 잘하면 우리도 잘하고 싶어서 막 서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는데 우리는 약간 누군가 대장이 결정을 할 때 누군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결정을 이루는 그런 성향들이 좀 문화적인 좀 나는 몰라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뒤에서 뒤집어라고. 저는 그래서 한 세 사람만 적어도 딱 한 3인 정도가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면 저는 무슨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 전제한다면 저런 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생각. 아까 제가 청소 용역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남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소위 말해서 업자들한테 주는 이런 공공부문의 일거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컵 만드는 회사는 뭐죠? 남원에? 종이컵. 컵 만드는 거기가 돈을 좀 벌더라고요. 협동조합이에요? 네, 안 했을 때.
법적인 사회적 기회예요. 장애인들이 많이.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뭐잘 자세한 건 모르지만 거기도 경영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냥 사회적 기업처럼 해서 노동부로 좀 지원받고 고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놈이 많이 먹는 한 사람이 적절하게 먹어야 적절하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고용을 더 많이 늘리는. 그래 서로 잘하죠. 네, 잘 되면 4개로 2교. 예. 근데 회사가 잘 되면 사장 마음 되니까. 그래서 협동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물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아까 저는 저 영화를 전번에 보면서도 협력 채권 이런 거 되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을 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자기 조합원들이 채권처럼 이렇게 출자를 해서 증설 발행해서 나중에 돈을 받는 누가 그런 제도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좀 바람직한 것 여기 지금 사업단장 계시는데 취지는 참 좋은데 취지는 정말 이게 우리 시장 상인들이 뭐랄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건을 내놔라. 야시장 할 때 진짜 그거 잘하면 참 좋은데 그런 좀 시도를 해보셨는데 왜냐면 이제 그 야시장 물건질이 안 좋아가지고 야시장 원래 물건 질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싼 거도 있지만 그 대형마트처럼 아니면 정말 무슨 기업체처럼 몇 가지는 싸게 하고 원가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안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물건들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렇게 해야 인기를 끌지 정말 싸다고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필요하고 좋은 물건을 좀 그런 행사 기간에 조금 디스가 된 그런 상황에서 구입하면 이 상인들도 또 잘 팔리고 하면 계속 갖다 자기 물건을 구입하는데 너무 장소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잘 나가면 협동조합처럼 물건을 어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상인들이 하고 배치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정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많은 벽이 있어요. 정말 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좀 세대 차이가 많잖아요. 좀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이 가게를 내가 키워가지고 꼭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이 가게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자식도 다 키워버리고 그런지 변화가 필요치 않은 거야. 집에서 놀면 뭐해 나와서 벌리든 안 벌리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를 해서 발전적인 시장을 만들고 또 시장의 그 재건축 그런 문제도 우리가 주인이지만 원래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대형마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고 들어와서 딱 한 바퀴 돌면 온갖 것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을 못해요 지금.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을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년간 이렇게 살아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저기 이제 이분들도 그래야지 이것을 내가 꼭 이 시장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 요걸 얻어먹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사람들도 기울어지게 되겠죠. 누군가 욕을 얻어먹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맞는 말인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막 예전 시장 사업도 하고 목리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전주 이렇게도 있었고 저희 완주에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일 한 10여 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그런 거 한 10년 됐어. 이런 일들이 뭐 협동조합도 나오고 막 비즈니스 나오는데 딱 현장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말인데 이렇게 그분들의 삶에 개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도 맞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분들한테 또 뭔가 다른 걸 요구를 해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또 이게 좋다고 이게 또 요구를 하고 또 변화를 받아는 거죠. 근데 한편 이제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게 맞다, 옳다라는 걸 또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나 뭐 가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느낌, 제 현장에 호흡하는 느낌은 뭐냐면, 어쨌든 공동체 일이든 협동조합이든 저는 협동조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여기 어느 지역 안에서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서로 필요한 일을 협력하고 좀 나누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게 협동조합이 되든 마을 만들기가 되든, 가끔은 이제 방식이지. 예, 그러니까 결국 그 협동조합이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워크제에서 본 건 뭐냐면, 일본이란 사회의 현실 안에서 자기 일을 자기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 찾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된 게 이제 그런 조직인 건데, 협동조합 만든 건데, 제가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제가 장면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그 20대, 30대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의 비전이 있고, 또 60대, 70대 어머니들의 또 삶의 욕구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서 연결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내 삶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그냥 그 정부 사업 뭐 15억, 20억 매덕 안에서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항상 저는 고민이에요. 저 답은 없어요. 전선지 왔을 때도 떨이 시장을 고민했을 때는 아, 시장에 남는 물건을 같이 모아서 판매하면 좋겠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제가 느끼는 그 계정은 뭐냐면, 그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부리는 사람은 나눠져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어느 현장 가나. 아이쿠하고 전혀 다른, 저는 이제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정보 돈을 받고 이제 사업단이니까 단장이 알아서 해주는 방식의 이제 그런. 근데 제가 근데 그게 또 잘못됐나? 잘못된 건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시에서 정부 지원을 그렇게 받으셨고, 뭐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화는 필요하죠. 사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막 60대, 70대 어머니들이나 할머니 혹은 마을, 시장이나 시골의 마을이나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정서적인 소외감 비슷합니다. 지금 사회 안에서 경제적 소외돼 있죠. 주체로서의 역량이 약화돼 있죠. 정부 지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들어간 만큼 마을에도 많이 들어가요. 농촌 마을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그래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도 있고 다 자식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는 건 좀 다들 강하게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답은 없는데. 우리도 정년퇴직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완주하고 전주에서 시장 살리기 많이 했잖아요. 이 팀들이 그쪽에서 무슨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남부시장 같은 경우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장한 건 아니고 그 시장이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유통구조 안에서의 그 소외되고 단절돼 있고 한쪽이 치부쳐 있는 지원의 명목도 마치 그 시장이 지원한 건 회생되는 투자 가치로서의 지원이 아니거든요. 민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그냥 수혜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해주는. 근데 그러니까 그 돈이 투자됐을 때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어느 재래시장이든 2004년도부터 2002년도인가 2000년대부터 그 시설 투자비가 4천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가게 리모델링 하는데 자부담이 10%예요. 대충 아시죠? 근데 국가에서 1,000만 원 들어가면 900만 원 지원해줘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을 잘못 계획하고 잘못 생산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삶을 구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가 문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도 하드웨어진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방식 자체가 하드웨어적이에요. 모든 게 문화교육, 문화복지 이런 것들도 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희도 그런 거 하고 있지만 강사 불러다가 어머니들하고 기타 수업하면 그게 문화활동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 진짜 문화력은 뭐냐면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기타를 잘 치는 게 문화력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일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일본이 문화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일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그 문화력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저는 산업체계가 아니라 문화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일을 만들고 소통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같이 해결해서 공동의 이익을 만드느냐, 개인의 이익을 또 안배하느냐. 근데 협동조합이 중요해 따지보면 내가 먹고 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같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와야 돼. 마을도 많이 깨져 있고요. 전 재래시장도 솔직히 재래시장 저번에 협동조합 수업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이전할 때 땅 상인들이 돈 모아서 사신 거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랬죠. 그게 저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 모아가지고 장사가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같은 업종이 있으면 구경도 오고 근데 또 이거 사러 왔다 저것도 살 수가 있고. 저는 장사하신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사람답게 협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시청으로도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셨죠, 솔직히.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국가에 뭔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저는 좀 그런 사회의 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무슨 물이 들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정치 바람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 거죠.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시장을 잘 되게 해주겠다. 뭐 복잡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하면 이제 않은데 우리도 이제 상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방향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뭐냐면 문화 관광형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은 뭐 특성상 큰 다른 게 없고 관광지인데 그래서 뭐 공장도 없고 너무나 좀 경제력이 이렇게 좀 뒤떨어진 전국에서 아마 제일 뒤떨어졌을지도 몰라요. 발전이 없고 그런데 관광적인 그런 그 미래성을 볼 때 제 소견으로는 지금 광활루는 너무 규모가 작고 그리고 뭐 금방 들어갔다 가버리면 그런 시기고 저기 남한 산성 있잖아요. 거기 만인읍청도 있고 근데 그 산성이 지금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지역 특성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그 정치인들이 많이 여기서 배출됐다면 관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남원에 가면은 그 산성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가다가 끊기고 그걸 살려가지고 한 바퀴 싹 돌면은 둘레길처럼. 근데 어머니 제가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그런 것도 그거 좋은 시민사회는 그것을 시민들이 해요. 길을 만들고 길을 가꾸고 그 지역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이제 유님 그런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겠죠 우리 시민들이. 저는 여기 협동조합의 핵심인 게 뭐냐면 자기 고용을 자기가 창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영농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원들이 만들고 이사장을 뽑고 돈을 출자해서 이사장한테 이거 사업에서 우리 배당 줘 라는 관념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우리가 투표해서 정치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리더라는 개념 자체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 주체성을 얘기하면서 주체성을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죠. 뽑고 그 사람한테 다 해달라는 방식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을 이제 그런 방식이 낡고 이제 잘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꾸자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고 나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 여기 있다. 다음 세대. 사실 저희도 느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문화활동 하신다고 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대표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저희가 경쟁 사회고 수직적인 그런 사회에서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뭘 하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사실은 항상 뭐 이렇게 경쟁이나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제가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쪽 시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사업도 하신다는 게 저는 이쪽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몰랐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큰 사업이고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한테는 되게 그 사고에 전환할 수 있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니께서나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한 계층에서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각 계층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경쟁이다, 뭐 그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여기 와서 저런 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동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회적 역할이 될 수 있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회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바꾸기 좀 힘들지 않나 하는데 이런 노력 자체나 시도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머지 기침하신 거 같나?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정말 여기 협동조합이 우리 남원 생협이라고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사람들이고 남원은 협동조합이 많아요. 목기 협동조합도 있고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있고 우리는 남원이 협동조합의 도시야. 많아. 근데 이게 되게 놀랍고 되게 지난번에 여기 생협이 사는 게 알았어. 근데 협동조합의 도시인데 영화상이었는데 딱 두 분밖에 안 아니 보냐고. 지난주에 15명 왔었잖아요. 15명 지난주에. 저 형이 왔으니까 온 거니까. 오늘 김효진 선생님이니까 한 명 나오냐고. 상대에서 몰고 왔어요. 아니 오늘 감독님이 안 오셔갖고 감독님이 오시면 우리 다 몰고 오는데 일본에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에서 비행기 싸기 너무. 어쨌거나 남원은 저도 이제 이게 남원을 이사 온 지 6년째 되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살기 좋은 도시예요. 정말이에요. 경치만 좋은 게 아니고 역사보다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유치하게 됐어요. 진짜 마사지로 해서 많이 시간 내세기보다 좀 정리하고 네. 이제 네. 시간 정리하시죠. 하십시오. 제가 선생님이 하셔요. 그치 사회자님이 정리하셔야지. 아니 오늘 미루지 말고 아무나 빨리 해. 이러다 박인이가 정리한다. 어쨌든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지금 대학 다니는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여기 그럼 여자친구겠다. 아니거든요. 남자도 다니거든요. 그 선생님이 내 후배예요. 그 교수가 네, 후배라. 네.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이런 좀 협동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걸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전혀 이제 그냥 대학원까지 쭉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해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내가 궁금한데 이제 그 친구가 볼 때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도 내가 문제지 마라. 싫어요 남원생협으로. 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때도 사실 우리 때는 뭐 그냥 당연히 회사 가고 또는 이제 노동 현장에 가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삶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조그만 계기들이 이런 청년들한테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오래 못해. 우리 오래 살기 때문에 멀리 보면 자기 일을 해야 돼. 자기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너무 장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그렇지. 평생 괜히 자기 내가 그만둘 때까지 한 거야. 조직이 안 묶이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이 안 묶이고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됐다니까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이런 거 좀 젊은 청년들 좀 모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한 하자.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저기 시장에 마음이 깨어지고. 청년들 상인 육성한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아까 좋아요. 어머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아니 청년 상인도 있어가는 거 프로그램 많이 오냐고. 20명 많이 왔네. 신청도 냈어요. 오, 많이 20명. 왔다. 근데 어제까지 20명 지켜냈고 내일 모레까지 마감이니까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많아요. 어제 그저께 고산에 갔다 왔어요. 고산? 고산 완주군 고산면. 고산? 미소시장이라고 있대? 잘 알죠. 미소 알아요? 잘 알죠. 깜짝 놀랐잖아. 거기서 한우 식당을 갔는데 너무 큰 거야. 근데 거기 한우 식당만 잘 돼. 바글바글해. 거기가 한우 1층은 이제 한우 그 고기 파는 데고 2층이 식당인데 생산자님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했거든. 아, 그 협동조합이다. 응, 협동조합이잖아. 한우 협동조합. 맞아. 간담회 했는데 20억만 벌려고 그걸 매장을 냈대요. 근데 지금 80억 번대. 거기가 그렇게 많이 먹었대? 80억 번대. 난 거기 무슨 자취집인 줄 알았어. 왜 손님이 이렇게 많아? 고기가 맛있어. 싸고. 싸고 맛있어요. 아유, 나 그래서 고산 면민 주민자치센터가 남원 시청같이 크더라. 깜짝 놀랐어. 커요. 엄청 커. 완주군 다 커. 한우 농가도 가봤는데 거의 젊은 농사꾼들 20대 한우 농부 키워가지고. 기촌자들이 많으니까. 네, 젊은이들이 저희 많고요. 화산면 쪽 공동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축산이 많아요. 축산 많고 화산 비봉.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는 정리하시는 걸로. 박수 치고